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전 자료를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기준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170%의 수익으로 누적 수익이 확장이 돼 있어요. 150%가 아니라 더 확대가 됐죠. 그 부분은 일단 1월 달에 뭐 굉장한 탄력이 나왔어요. 1월 3일 상한가 그리고 1월 25일 상한가. 근데 1월 3일 상한가는 사실 갭상승이 좀 크게 나온 상태였고 뭐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1월 3일 상한가 이후에 1월 25일 날 상한가는 보합에서부터 좀 잡아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1월 3일은 매직 개선기 올려드린 게 15.95. 시가가 37,600원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뭐 15%에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는 시가총액이 뭐 6,300억, 상한가 가서 7,000억. 그렇기 때문에 2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는 1월 6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3일 날 상한가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윤정두 검색기가 사실 나와 있지 않던 시점이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1월 6일 날 9시에 뭐 휴마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청담 글로벌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일 날 표출이 됐고 25일 날 기준은 수동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개장 초에 올려드렸을 때가 시가가 이제 67,700원이었어요. 강보합 0.89. 그러고 나서 역산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1월 25일 10시까지 기준에 종목 검색기 통해서 어떤 종목이 나오나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한 종목 나옵니다. 그냥 오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종목만 나와서 이런 수익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150%까지 올라가는 수익들을 잡아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1월 3일, 4일, 1월 3일 날 상한가 가고 4일 날 뭐 추가 강세 뛰고 그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흐름 범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20일 또 25일 상한가 간 날 이럴 때 이제 4번 왔다 갔다 이제 매수 단기 매매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23% 당일 수익을 이런 수익 범위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종목 검색기의 기준이 되는데 오늘 기준에서 그럼 종목 검색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방안에서는 이제 15%까지만 따라붙기로 했으니까 91,000원까지만 매수자인 나간 거예요. 그럼 오늘 개장 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장 초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이제 그 종목 검색기를 제가 계속 이렇게 떠서 올려드릴 수는 없고 개장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라고 해서 금요일 야간 방송 그리고 주말 방송 계속 내보내드렸고 LNF도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쭉 뻗어 올라와 있죠. LNF도 지금 쭉쭉쭉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1시 패턴이 아니라 10시 패턴으로 만약에 이제 기준을 잡아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VVIP 방 기준에서 10시 패턴의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또 뭐가 뜨나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LNF가 지금 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수식이 돼 있고 핸드폰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기준은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0시 기준까지 설정을 해서 종목 검색해줘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LNF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1시 거 지금 뭐 10시 47분이니까 1시 걸로 잡으면 LNF의 이제 여러 수식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거래가 더 수반되어 있지 않는 상태니까 조금 더 확인을 잡아야 된다. 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향에 따라서 나는 공격적이야 라고 하신다면은 뭐 10시 지금 10시가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10시의 수식이 벌써 이미 쭉 형성이 되는 거죠. 에코프로 BM이 드디어 이제 뜹니다.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는 안 떴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여기로 봤을 때 1시로 보면은 안 떠. 근데 여기로 보니까 이제 뜨는 거죠. 여기로 보니까 뜬다라는 거는 좀 더 공격적인 수식. 그렇게 해서 요 수식 범위들을
모바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모바일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모바일로 보시게 되면 제가 그걸 캡처해서 지금 올려드릴 건데, 모바일로 보시게 되면은 카나리아 바이오까지도 10시 수식에서 나와요. 10시. 그리고 13시 수식, 13시 수식에서 나와요. 13시 수식에서. 그렇게 해서 VVIP 방에 올려놓은 거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10시까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시까지 기준에 에코프로 BM도 같이 뜬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매매 사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뭐 흥분하지 않고, 왜 1시 기준으로 잡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유일하게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에코프로 BM과 LNF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공격적이지 않아 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못 쫓아가죠. 우린 15%까지만 따라붙기로 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주 기준은 1시까지 기준, 1시까지 기준의 종목의 기준인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3% 조정 미만으로 되돌려졌기 때문에 여기 뜹니다. 근데 조금 눌리면은 얘는 또 다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게 조금 전에 올려드릴 때 뉴로메카. 그러니까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어디서부터 올려졌는지, 오늘 고점이 27, 8%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개장초 기준에 1조 이상짜리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1조 미만짜리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로보티스가 있습니다. 13.67. 이게 얼마요?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마찬가지로 1조 미만짜리 종목, 3천억 이상짜리의 종목을 설정을 잡았는데, 이제 세아 베스틸 지주는 뭐 상한가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세아자강 부분도 최대 20%까지 따라붙는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차분해졌을 때 기준, 그 기준에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수동적으로 올려드린 부분이 9시 1분에 뭐가 올라갔어요?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갔고, 이게 9,980원인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쭉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고점은 못 뚫고, 그렇게 해서 전일 물량과 오늘 물량이 손절이 돼버렸고, 그 복수전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됐고, 그 다음에 9시 2분에 계속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올려드렸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개장 초에 2% 갭상승 이후의 흐름인데,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위치, 거래만 수반되면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 그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이 떠오릅니다. 6.86. 그러니까 지금 소형주 기준의 개장초에 이제 두 번 넣어드린 거고, 거기에 이제 로보티스라는 종목이 13%였고, 지금 어떻게 쭉 뻗어 올라와서 상한가 수준까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준은 9시 15분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나오는데 두산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두산이 6.86이고,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같이 또 올라올 때 8.5인데 두산이 15%까지 갔나요? 두산이 그렇게 해서 14%, 15% 정도까지 두산이 올라옵니다. 이게 9시 15분이에요. 16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거죠. 로보티스,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제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이때까지만 해도 84,000원, 뭐 83,500원 이랬단 말이에요. 종목이 계속 뭐 바뀌고 나오는 게 아니라 9시 36분에도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여기까지도 10%니까 우리는 따라붙을 수 있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아왔고, 금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고점에서 83,000원대인가요? 차익 실현을 했고, 충분히 뭐 따라붙을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죠. VI 들어갔고 89,000원대. 그리고 문자 매매 사인의 기준을 91,000원에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91,000원에 발송을 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장 초부터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81,000원대에서부터 92,400원, 뭐 91,000원까지. 그렇게 해서 주린이 달리자님은 라이브 방송이 좋네요. 장 초반에 84,600원,
그러니까 들어 올려주고 나니까 84,600원도 이제 싼 거죠. 응? 저점 편입이 된 거죠. 들어 올려지니까. 근데 84,600원이면은 그 단가가 어떻게 되냐면 퍼센테이지가 81,000원일 때가 6%였나요? 여기서 볼까요? 아까 84,600원이 몇 프로인지. 그러니까 오늘 계속 이렇게 나온 거예요. 84,600원 한 7% 되겠네, 그죠? 7%의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편입이 된 거예요. 늦어도 81,000원부터 계속 언급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케빈 선생님이 앞에 한번 차익 실현 올리시고 재편입 아닌가요? 하여간 뭐 차익 실현 그러네요, 그죠? 차익 실현 한번 올리시고 뭐 재편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익 범위를 또 한번 올려주시고, 그 수익 범위를 올려주신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기준인 거죠. 그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91,400원이 딱 15%대까지예요. 16%부터는 안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다 튀어 올라온 거죠. 근데 여전히 로보티즈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1조 미만에서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9시 57분 그 기준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유지. 두산은 좀 미끄러졌기 때문에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치고 들어온다면 이제 두산도 같이 포착이 될 거예요. 지금 아마 두산이 다시 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산 교육은 좀 이따 하고 매매가 만약에 나가야 된다면 그때 기준을 또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LNF도 이제 24만 1,000원, 1,500원, 2,000원 그 사이에 나왔고 문자 발송을 했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좀 많이 아쉬운 거예요. 문자를 83,500원부터 문자 설정을 잡아놓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송을 못 해드리고 변동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만 이제 그 부분의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됐고, 그게 이제 제일 아쉽죠. 자, 그 다음부터가 종목이 쭉 확대되는 게 아니라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는 이렇게,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1조 이상짜리에서는, 그래서 1조 이상짜리가 지금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 PM입니다. LNF가 이제 요 시간대에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10시까지 기준에 설정 범위에서 나와 있는 거고, 1시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10시까지 기준에 세 종목이 나오는 거고, 1시로 따지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시 48분에 캡처한 거잖아요. 그 기준에 이제 10시 48분에 캡처한 기준에 기준 거래량이나 뭐 여러 가지 수식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충족되는 종목들이 하나씩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종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한식 걸로 놓고 보셔야 된다. 그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1조 미만짜리에서는 이렇게 개장초부터 로보티스하고 휴림 로봇은 있던 상태이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상태. 그리고 이제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신규적으로 뜬 거죠. 아까 떴을 때가 이때였나요? 요 다음인가요? 뉴로메카가 들어온 게 요때네요. 요때 이제 9.73, 지금도 이제 9.73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설정 범위 기준을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 1조 이상짜리에서는 두산 다음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온 거고, 그 결과가 두산이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 우리가 300만 주 기준 거래량을 설정했는데 벌써 이미 480만 주가 터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 템포를 놓쳤다는 표현이 뭐냐면
고점 대비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가장 이제 변동이 크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저쪽에 이제 기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어서 제한적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일단은 지금은 에코프로도 아마 뜰 것 같아요.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를 제가 이제 저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교육을 하려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여기 떠 있죠. 코스모학도 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코스모학 부분도 이제 거래량이 충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1시 기준에 10시 거를 놓고 볼 때. 그리고 1302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기준에서는 하나도 안 뜨죠. 왜 하나도 안 뜨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 대비 이제 좀 미끄러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뭐 에코프로와 코스모학이 떠 있긴 합니다만 이 기준이 일단은 10시까지의 기준인데 10시가 넘은 상태에서 충족이 됐다라는 건 좀 공격적이신 분들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차 핸드폰에서는 뭐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 여러분들이 이제 성향에 따라서 뭐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코스모화학을 들여다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돼요. 문자는 우리는 LNF를 나갔으니까 나머지는 개별 기준에서 매매하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럼 벌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차익 실현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두 차례 이상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더 미끄러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편입 설정 범위까지도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신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규 편입을 잡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기존에 미리 이제 잘라놨던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프로그램 수급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간별로 여기서 볼까요? 그냥 여기서 보시면 시간별로 개장초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수급이 갭 상승 2%인데 정체 상태였어요. 마이너스도 일부 있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랬던 것이 이제 뭐 9시 15분경에 플러스로 싹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2만 1000주까지도 좀 잘라놓을게요. 프로그램 쪽을 잘라놓고 이때도 이제 조금 중립적인, 그러니까 수급이 제한적인데 주가만 강세를 띄고 있으니까 좀 중립적인 범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9시 45분 이럴 때 한 방에 6만 주, 7만 주, 8만 주 이렇게 들어오면서 8천 주에서 8만 주, 9만 주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지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서 9시 44분에 8만 주에서부터 13만 주대 13만 주대까지 순식간에 치고 들어 올려졌고, 그러나서 이제 정점인가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물량이 이제 좀 빠졌었는데 그 위에서 이제 맴돌다가 로봇 관련주들 뭐 전체는 다 강한 상황이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또 따라 붙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10시 20분 기준에 돼서야 이제 앞전 물량들 13만 8천 원 주 이상을 10시 20분 정도에 넘깁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업이 됐단 말이죠. 주가가. 그렇게 해서 이때 넘기고 이때 이제 뭐 16만 주인데 요 갑자기 이제 10시 19분에서 11시로 넘어갔는데 요 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시 20분에 12만 7천 주, 8천 주에서 순간적으로 또 매수가 들어오죠. 강도 있게. 그러면서 이제 15만 주, 또 16만 주 넘기면서 일단 고점을 96,700원까지 더 확대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7만 주, 18만 주, 또 19만 주, 20만 주까지 이렇게 10시 41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들어왔던 물량이고 그 20만 주에서 맴돌고 있어요. 맴돌다 보니까 이제 주가 등락폭이 뭐 고점 대비해서도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 부분을 다시 캡처를 떠서 20만 주 넘긴 부분을
중요 기점으로 좀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9시, 10시 42분. 그리고 이제 1분봉 한번 놓고 보죠. 뭐 5분봉도 좋고 1분봉도 좋고. 이미 이 차익 실현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차례 돼 있으셔야 되고, 난 차익 실현 못했는데요. 그래도 크게 우려될 바는 아닙니다. 그죠? 지금의 위치는. 그래서 특히 이제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의 입장이라면은 사실상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저점에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더 저점에서 편입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더 여유롭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계속 봅시다. 그렇게 해서 분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2차 전지 쪽도 지금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도 이제 올려드릴게요. 일분봉으로 놓고 보기엔 좀 긴가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수급이 개장 초에는 좀 그닥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거래가 이제 터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힐 수 있었다라는 거고, 9시 20분까지가 이제 프로그램이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을 때예요. 그 고점 요 단계를 넘기는 위치가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좀 공격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이 됩니다. 요 위치. 그러니까 개장 초 고점이었던 뭐 84,800원 요 위치를 넘길 때 9시 35분부터 프로그램이 급격히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양봉이 생기고 쭉 뻗어 올라간 거고, 그다음 VI 발동이 된 거고, 9시 44분 기준에서 일단 저 양봉의 기준 있죠. 저 양봉의 기준에서도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한 단계 업이 된 겁니다. 그 VI 이후에. 그리고 10시 20분에 또 업이 되죠. 10시 20분에. 그래서 10시 9분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프로그램 수급이 그렇게 뭐 급격히 축소되기보다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의 위치도 일단은 프로그램 수급이 확대돼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주까지가 10시 41분에 20만 주까지 이제 형성이 됐는데, 20만 주까지 형성된 부분이 그게 이제 정점 위치에서의 흐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똑같은 20만 주인데 이제 차익 물량도 나오고 계속 손바뀜이 나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계속 물량을 받아가는데 순간적으로 뭐 15%까지 내려와 준다면 땡큐. 나는 공격적이야.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 확인한다면 20%까지도 난 따라 붙을 거야. 내일 한 번 더 볼래. 왜? 일봉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래량 부분은 사실상 최고의 거래량까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대략적으로 뭐 20만 주다 여기가. 그러면 이제 20만 주 대비해서의 거래량만 설정을 잡아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일단은 뭐 이 상태에서 20만 주, 그리고 15만 주, 그리고 오후장에는 이게 이제 10만 주 이하로도 떨어져도 돼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은 지금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1위입니다. 뭐 삼성전자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면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조금 제 입장에서도 좀 짜증 섞인 부분이 좀 있고, 이스페타시스에서는 문자가 나가고 손절이 돼버리고, 그리고 같이 라이브 방송에 똑같이 보고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문자가 나가야 되는 시점에 문자를 못 보내고 있었잖아요. 안 보내고 있었던 거죠. 못 보내고 안 보내고 있는데, 이쪽은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와서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이야 뭐 그래도 편입 설정이 잡히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문자를 못 받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9만 1,000원에 문자 나갔습니다만 그 가격 대비해서 뭐 크게 변동이 확장돼 있는 건 아니고,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서는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 이슈가 이제 이달 말에 이제
기준이 잡혀 있는 여러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 범위들이 이제 계속 나와줄 수 있다. 정부 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리고 거래량이 일단 터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 기준이 중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매수에 가까운데 프로그램 쪽에서 수급이 좀 꼬여 있었다는 게 좀 아쉬웠고, 이수페타시스의 프로그램이 좀 꼬여 있는데도 들여다봤던 이유의 기준은 사실 이수페타시스의 프로그램 꼬여 있을 때 윗방향의 매수 강도가 원체 좋은데다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개인 선호 창구에서는 좀 매수 우위의 기준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선호 창구가 매도 우위. 그래 전체 수급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안 했던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수페타시스의 변동성을 놓고 보다가 종목 검색기에도 안 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 들여다보다가 고점도 놓쳐버리고 오히려 손절이 돼버렸고요. 이쪽은 똑같이 개장 초에 우선순위로 두산과 함께 세 종목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가 놓쳐버린 케이스가 되죠. 외부에 계신 분들께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뭐 대처 잘하면 되니까요. 오늘 첫 거래가 터진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기준에서는 이제 편입 설정 범위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편입 설정 범위로 가져줄 수 있다. 이렇게. 검은 색깔 줄 쳐드린 부분이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마지노선 그게 91,400원이에요. 91,400원. 이걸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91,400원의 기준을. 91,400원까지는 우리는 따라붙을 수 있다로 설정을 한 거죠. 그게 15%대, 15.99까지는 우리가 따라붙는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약속이니까 그런 거고, 개별 성향에 따라서 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수급 더 들어오네, 내가 차익 실현했는데 더 들어오네. 그럼 내가 차익 실현한 가격보다도 위에서도 사실 재편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눌림목 이용해서 차익 실현 단가보다 밑으로 내려와만 준다면 밑에서 또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잡히죠.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까지만 따라붙는 걸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 가격대까지 따라붙고 그것에 대한 문자가 나갔고, 라이브 방송에서 그러니까 요 자락에서 84,800원인데 주린이 달리자님이 가장 이제 명확한 위치에서, 교육의 기준에 가장 명확한 위치에서 이제 따라붙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앞고점도 뚫고 거래량도 더 터진 거죠. 거래량은 이미 터져 있었고 더 터진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VI 발동 이후에 결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잡힐까? 프로그램 쪽은 어떻게 형성돼 있니부터 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온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요 앞전 고점 뛰어넘을 때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 기준은 중립적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뭐 움직임이 좋다라는 건 다 알겠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그 따라붙기가 등락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뭐 상따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꺾이면 차익 실현하는 위치로 설정을 하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나서의 차익 실현 범위는 아직까지는 여기를 뭐 중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점을 찍고 밀리는데 이왕이면 이제 뭐 차익 실현하기 좋게끔 프로그램이 막 빠져나간다든가, 프로그램은 정체인데 오버슈팅이 나온, 그러니까 금양 같은 에코프로가 그랬죠. 10%까지 잘 따라붙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계속 들어왔고, 근데 프로그램이 멈춰있는데 오버슈팅이 또 추가 10%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꺾이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차익 실현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꺾이고 나서 계속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그렇다면은 이 고점에서 사실 우리의 그 교육 그대로의 기준이라면 1.5% 밀리고 나서 요 범위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3%까지 밀렸었으니까 차익 실현이 전량 돼 있어야 된다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급이 긍정적이어서 나는
아 이거 여기서 차익 실현할 게 아니라 한 템포를 더 봐야 되나? 라고 한다면 이제 재편입 기준 잡으시는 거고.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이 만약에 되셨다면은 만약에 미끄러지는데 예를 들어서 미끄러지는데 여기까지 미끄러졌다. 91,000원, 91,400원 뭐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왔다. 내려왔는데 들여다 보니까 수급은 계속 유입되고 있더라.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재차 재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죠. 최근 들어서 금양이나 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윤정도가 막 흥분해가지고 저점 대비 2% 돌리면 따라 붙겠습니다. 재편입하겠습니다. 해서 좁은 공간에 좀 빨리 따라붙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냉정하게 다시 보시면 돼요. 또 조금 이따 이제 뭐 시간이 된다면 이수페타시스를 다시 들여다보겠지만은 이수페타시스도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 매도인데 주가만 올라옵니다. 그럼 금요일 날 저점 물량에 대한 소진일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꺾이면 차익 실현합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됐죠. 오늘은 원체 거래를 터트리고 위로 때려 올려주니까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결과론적인 부분에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자락에서 이제 거래 터트리고 간다면 뭐 상한가까지 쫙 거래 터진다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무래도 쫙 뻗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은 이런 기준점에서 되돌릴 때 기준을 프로그램 수급까지 확인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버겁지는 않을 겁니다. 현 위치에서도. 그러니까 양봉인데 외판의 기준 그거 기억하시고, 양봉인데도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하겠다. 그것도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범위에서 그럼 나는 마지노선을 설정을 할 거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이수페타시스처럼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잖아요. 이수페타시스는. 그것 때문에 일단은 뭐 차익 실현 하고 보자라고 했는데 얘는 오늘 기준에 거래 대금이 완벽하단 말이에요. 거래량의 부분은 지금 장중의 기준에서 제한적이 보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이날부터 제대로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샛별형의 기준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 들어갑니까?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거래 대금이 완벽하게 눈에 익으셔야 되고 눈에 보여져야 되고 그 기준점이 월등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땡기면 이제 거래 대금에 대해서 글쎄요 이렇게 땡기고 기준을 잡아도 되긴 하는데 앞전의 거래 대금하고는 전혀 다른 거래 대금이 형성이 돼 있죠. 주봉 볼 때 그 기준을 보고요. 일봉에서 더 크게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거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라이브 방송 이외에 또 접속을 못 하시고 계셨던 분들 이외 분들은 많이 속상하신 상황이 돼 있고 저도 지금 속상해서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속이 상해서. 근데 뭐 냉정하게 다시 봐야죠. 이 가격을 어디다 놓을까요? 요 위치에 이제 요 가격 범위가 이날의 종가의 기준 그리고 원래는 이제 종가의 기준보다도 요 갭의 이제 몸통과 몸통의 그 기준 그러면 여기 시초가로 잡을게요. 그럼 시가의 기준이면 79,700원이란 말이에요. 가려져 버려. 오케이 그러면 저점으로 잡읍시다. 종가의 기준으로. 종가의 기준으로 78,800원이니까 79,000원이라고 해놓을게요. 뭐 78,000원 이 정도.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갭이 발생이 된 거고 의미 있는 저점은 이제 바로 직전의 저점이 되는데 지금의 위치에서는 좀 더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5만 원의 명목 가격의 기준. 그렇게 해서 요 범위만큼 요 등락 범위만큼을 일단 어찌됐든 갭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과 갭에 대한 기준 설정을 잡고 요 높이만큼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럼 대략적으로 4만 원 기준이 되잖아요. 4만 원, 8만 원이니까 3만 원인가요? 그럼 11만 원이 목표 주가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간에 이제 방송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 어떤 기준이었냐면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갔더니 대박이 나더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흐름의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장악형이 뜨고요.
여기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고 거래가 충분히 실려 있는 흐름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캔들의 중요성 그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샛별형이 뜹니다. 근데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그 PPT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샛별형에서 샛별형 교육을 해드리고 줄을 거드리고 거래가 터져 있는 샛별형의 완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신감을 못 갖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상한가 고점 찍고 나서의 차익 실현 범위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죠. 상한가 고점 찍고 우리는 절반 이상 그리고 요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올 때 당연히 차익 실현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 여기까지가 이제 차익 실현 기준이 되죠. 저점 인식이 잡히는 구간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뭐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제 기술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600억 정도 지원을 했다. 이거는 삼성전자 지분이 15% 있는 시가총액 1000억짜리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기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요 라인도 이탈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 인식이 좀 잡히는 구간 그 구간에서 한두 번쯤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자리는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는데 중간중간에 일부 이제 거래 있을 때 한번 기대를 해보고 들여다보는 거였고 여기서 명확하게 여기서 편입 설정이 잡히는 거죠. 뭘로?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그죠? 그리고 지금에 보면 이제 갭상승에 개장초에 빠르게 못 따라붙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하여간에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은 라이브 방송의 중요성 부분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간적인 여력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적 여력이라는 거는 하루 종일 방송을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찌됐건 종목 검색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나와. 두산 나오고 얘 나오더니 계속 나와. 그러면 들어오셔서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면 종목 검색기에서 그대로 매매를 하시든가. 그게 이제 라이브 방송의 기준인 거고. 두 번째는 VIP 방에 이제 계시는데 기간적인 부분 때문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야 이왕이면 뭐 기간이 많이 형성되는 쪽 그런 쪽을 놓고 보자.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다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종목 검색기 기준을. 에코프로도 그 마케팅 자료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도 어찌됐건 우리는 LNF로 문자 사인이 나갔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설명하는 사이에 에코프로가 15% 올라갔어요. 또 우린 분명히 종목 검색기를 올려드렸어. 그러니까 윤정도보다 이제는 종목 검색기를 믿어야 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응? 윤정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설명을 하느라고 에코프로를 계속 보고 있어 놓고도 LNF를 드리고 에코프로 기준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쳐다보고 다시 쳐다봤더니 날아가고 있어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오늘 종목 검색기를 오늘 그리고 늦어도 내일까지 드릴 거예요. 강연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근데 그 수식 범위를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걸 드릴지. 왜냐면 한 번 드리면 그게 제가 취소를 못 해요. 어쨌건 뭐 결론적으로 요 기준 그다음에 여기서 갭에 대한 부분 그 부분까지를 같이 설정을 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에 대한 부분에 요 갭이 지금 발생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갭이 발생돼 있고 우리는 이제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한 교육 자료하고 조금 전에 캔들 그 교육 자료하고 다 넣어주세요. 오늘은 두 종목 딱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에코프로 두 종목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PPT 이걸 좀 잡아주세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그 교육 자료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주봉
씁쓸해요. 문자 사인 못 나가서. 음? 에코프로 BM조차 에코프로조차도.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LNF가 떴고 LNF의 메시지를 먼저 드렸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있다면 누굴 먼저 들어가요? 센 놈을 먼저 들어가죠. 센 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력주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수익 종목에. 그럼 뭘 지금 들어가죠? LNF 들어갔고 좀 짜증스럽지만 수익이 나도 짜증스러운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괜찮으실 수 있어도 제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도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왜? 더 큰 수익을 제대로 투기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좀 잡아드렸으면 되는데 한 템포가 딱 엇갈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라이브 방송에서만 좀 저점 편입이 됐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안 됐고 거기다 에코프로도 에코프로도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막 흥분해가지고 보다가 에코프로도 결국은 또 고점 또 넘기네. 이때 따라 붙어야 됩니다 하고 프로그램 보고 대처를 해드렸을 텐데 심리적으로 그것도 놓치고 또 오늘은 점심시간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 드려야 된다. 그 전에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 또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 이게 또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건지 하여간 여러모로 결론적으로 이제 정석대로 갑니다. 흥분하지 않고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도 재차 잡아놓습니다. 시장 지수는 1% 가까이 밀려 있는데 IT에서 밀려 있죠. 그 IT 밀려 있는 건 우리는 뭐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일봉 올려드렸고요. 뭐 주봉하고 이제 월봉의 기준에서도 보시면 되는데 주봉을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12월 이후에 그러면 굉장히 그 거래 대금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거란 말이에요. 수급은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이 크죠. 그러니까 월봉 주봉 기준에서도 뭐 변형 샛별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장악형으로 보시면 되죠. 지난주에 설정을 해드린 부분이 거래만 수반된다면요 뭐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됐고 만약에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 부분 들어올리는 흐름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거래는 무조건 5MA, 20MA 넘기는 거고 이번 주간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세를 띨 수 있는 여기서도 장악형이 뜨고 장악 확인형이 뜨는데 장악형의 기준은 어차피 거래가 일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장악 확인형의 부분은 일단 어찌 됐건 거래가 통으로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이렇게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다소의 중립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연회장에서나 아니면 강연이 아니고 방송에서나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요. 뭐가 솔직히 행복해야 돼요. 윤정두가 지금 목소리가 좀 다운돼 있어도 행복해야 돼요. 뭐가 아니 시장에 대해서 시황 하나 잘 보자 그랬잖아요. 지수는 지금 밀려 있어요. 0.94가 지수는 밀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끼리 얘기해서 지수는 밀려 있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죠. 어찌됐건 매매가 돼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부분이 일단 종목 검색계에서 터져 나왔다 그래서 매매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매매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구나. 시장이 지수가 눌려 있지만 코스닥은 물론 에코프로 BM이나 2차 전지가 코스닥은 초강세를 띠면서 코스닥은 플러스가 돼 있어요. 코스닥은 플러스가 돼 있고 유가증권 시장은 0.96% 마이너스고 우리 종목분들도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 다 IT 쪽에 약세 흐름이 있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왜? 지금 IT 쪽이 눌려져 있더라도 뭐 하이닉스가 재차 9만 원 이탈됐다 할지라도 누적 수급 범위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쪽이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확인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가 좀 눌려 있더라도 이쪽도 뭐 바닥 대비해서 좀 들어올리는 거, 시장 지수 2,400 공방 나오고 있고 2,400이 깨져 내려가는 판에도 저점 대비해서 1월 이후에 올라온 게 15% 이상이라는 거. 그다음에 SM이 뭐 아름아름 그래도 계속 이 가격대 잘 방어해주고 있고 위로도 움직임을 주고 있다라는 거. 방산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2차 전지에서 일정 범위는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좀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 감안하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 상황 감안하면 우리 전체적인 흐름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이제 1월 이후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놓고 보면 하반기부터 볼까요? 하반기부터 보시면 하반기 기준에 오히려 이제 그 거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50% 수준의 계좌 수익이 발생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분기 이후 이게 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시장의 지수는 밀려 있지만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향후 추이를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대형주 기준에서 포트를 짜고 대형주 기준에서 유지하고 갈 수 있다. 이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죠. 4분기 이후에 24%의 기준,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1분기 이후의 기준에 8%의 기준. 시장은 지금 한 6%인가요? 상승률이 어찌됐건 8%의 기준. 그죠? 올해 들어서 뭐 에코프로 빼놓더라도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을 설정해 놓더라도 포스코 케미칼도 결코 약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그리고 마찬가지로 2월 포트 기준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던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뭐 이런 쪽을 감안해서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2월 한 달 동안의 시장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계좌는요 16%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좀 찜찜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마인드 컨트롤만 좀 잘 해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 무난하다.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강연 회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1시간을 다 들으시겠냐 이거야. 라이브 방송은 듣기 싫어도 듣죠. 옥돌정 선생님 에코프로 바보처럼 에코프로 BM 매도하셨는데 제가 그 옥돌정님 딱 뵐 때 딱 한 가지만 컨트롤 하시면 되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지금 약간 흥분되어 있으신 상태. 그게 이제 뭐 종목 검색해서 종목이 잘 나와줘서 그러니까 잘 나와준다는 게 종목 검색에 나온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로 형성되는 케이스가 없어요. 나오고 나서 일단 무조건 다 플러스예요. 로보티스는 뭐 상한가를 찍어버리고 13%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흥분이 되실 수 있는데 그거만 조금 컨트롤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만 조금만 컨트롤 하시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고점을 넘길까요? 못 넘길까요? 넘긴다고 봐야죠. 왜? 프로그램이 23만 주 들어와 있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15%까지만 우리는 따라 붙는다의 기준이에요. 그럼 다시금 매직 계산기 보시면 10시까지의 수시가에는 종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오는 게 다 2차 전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1시까지 기준으로 놓고 봐야 이게 이제 조금 안정성 기준이에요. 딱 하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나와요. 그리고 3천억 미만 이상짜리 1조 미만짜리에서는 이렇게. 결국은 오전장에 떴던 종목군들 그대로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하고 나머지 부분의 기준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또 한번 캡처해서 올려드릴 텐데 일단 어찌됐든 우리 종목군들 위주예요. 다만 이제 같은 2차 전지인데 이왕이면 포스코 케미칼, 이왕이면 LG화학, 이왕이면 LNF인데 얘네가 움직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거죠. 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올려드렸고 검색기에서는 나왔고 윤정도가 조금만 또 냉정함을 찾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함께 또 수익 낼 수 있겠구나. 에코프로가 문자가 안 나갔을 뿐이지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에코프로가 문자가 안 나왔을 뿐이지 에코프로 올려드렸으면 그 매매를 왜 못해요? 응?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요 에코프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뜨면 코멘트는 해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에서 직접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매매는 기존에 하실 수 있었잖아요, 다. 그래서 요거만 이제 저희가 마무리 짓고 오늘 내일 이제 발송해 드리면 되고, 가급적이면은 자산들 옮겨 놓으셔야 돼요. 옮겨 놓으셔야 서비스를 계속 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3,500원의 기준을 잡고 여기서 이제 그 재차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문자를 같이 발송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뭐 길게 걸리더라도 진행을 쭉 해드릴 텐데, 거래량 현재가 다 체크하시고 전일 기준에 300만 주는 다 넘긴 거죠. 희한하죠. 윤정도가 말한 대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라는 기준이 잡히는 거고,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고점 대비 1.5에서 3% 요걸 이제 마지노선으로 인식을 하시고요. 아이 나는 뭐 멀리 보겠다. 그럼 5%를 뭐 설정하시듯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근데 절반은 정리를 해놓자는 거예요. 수급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수페타시스가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프로그램 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은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때리면서 윗골이 달리고 쭉 내려왔죠.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아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방금도 뭐라 그랬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15%까지만 따라붙는 거고, 그죠? 좀 만천 주식 들어오잖아. 아우 막 윤정도 지금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그래 LG화학도 이제 또 들여다 볼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에코프론 들어가신 분들 계시면 뭐 차익 실현 범위 또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야, 이게 라이브 방송이란 말이에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 15%에 못 샀어. 그런데 더가 15%에 문자 왔길래 굉장히 짜증이 나서 이수페타시스 손절을 시키고 말이야. 그 좋은 9,980원까지 올라왔는데 배운 그대로 저도 객관적으로 싹 가야 되는데 제 주관이 섞이니까 이렇게 돼. 결론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뜬금없이 91,000원의 문자가 와 15%에 그게 윤정도거든. 우리는 거래가 터지면 그렇게 들어가요. 지금 5천억이에요. 5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강연에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신단 말이에요. 5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장중에 이게 얼마나 많은 거래 대금인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거래 대금 1인데 그 1위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5천억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인데 이걸 놓쳐? 그러니까 15%라도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의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뭐라 그랬어요? 방금 고점이 96,500원대란 말이에요. 지금 뭐 좀 저도 축 깔아앉아 버리니까 정신이 조금 한쪽으로 또 막 지금 에코프로도 봐야 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트 자르고 원래는 어떻게 해요? 얘를 막 우리가 83,500원에 산 상태야. 윤정도 목소리가 지금 난리가 나 있겠지. 83,500원 한 번만 들어가 문자 한 10번 나갔겠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 스타트가 그냥 아침부터 좀 꼬이니까 차트 자르고도 지금 못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실시간으로 지금 동접하신 분들은 그래 이해하고 이제 차트 자른 거 보시고 1분봉 보시고 또 일봉 보시고 주봉 보시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수급 보시고 다 됐는데, 그죠? 다 기준이 잡혔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래. 또 지금도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도 에이구 하여간에 뭐 쉬운 게 없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또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시 38분 기준에 매직 계산기 그러면 원래 이제 그 1.5%가 얼마예요? 차익 실현 일부 해두시고
프로그램은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니까 뭐 긍정적인 상태인데 조금 이따 뭐 스토리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리기도 할 거고 요 기준의 문자 지금 같이 만들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그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금요일 날도 차익 실현을 했었죠. 그죠?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 가격에서 다시 이제 편입 설정을 잡고 그리고 요 기준입니다. 이거 이수베타시스 차익 실현했던 기준의 설정 범위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7,300원일 때 매직 계산기를 캡처를 했고요. 2.5% 비중뿐이 없어요. 이게 평상시 같으면 비중 확대합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이고 거래대금 1위니까 뭐 10%까지도 확대합니다. 이렇게 했을 판인데 안타깝습니다. 신규 편입자 관망인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목표 주가는 상향이죠. 또 한 번 더 10만 5천 원으로 장중 고점 97,500원 기준 주가 강세 긍정적이지만 1조 이상 종목 기준 15% 이상의 상승은 상승 이후의 조정은 10에서 15%라고 해야 되겠죠. 10%에서 15% 이상의 상승 이후 조정은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다 넘긴 거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존 목표 주가는 뭐 중간에 우리가 뭐 차익 실현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올려드렸던 목표 주가가 87,000원이었어요. 금요일의 목표 주가 금요일 목표 주가 87,000원 돌파 및 상향된 목표 주가 10만원 수준까지의 주가 강세는 긍정적이지만 1조 이상 종목 기준의 10에서 15% 이상 상승 이후의 조정은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차 차익 실현은 고점 대비 1.5로 잡습니다. 변동률이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96,000원이 사실상 차익 실현 범위인데 거기를 훅 하고 밀고 내려갔어요. 절반은 차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 절반. 그리고 94,600원의 기준을 100%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을 한다. 마지노선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은 전체 거래대금과 프로그램 상황, 시장 전체적인 추이 등을 고려해서 재차 문자 발송. 펀더멘털적인 요인 아니에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설정을 한다. 이렇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을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이 부분의 문자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찌됐건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드린 거고 차익 실현 가격을 잡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시면 된다. 그 기준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 계산기 방금 자른 거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텍스트 전략까지 만들 거예요. 뭐 시간이 뭐 2시간 걸리더라도 뭐 이걸 다 보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앞으로 이렇게 매직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나는 한번 제대로 설정을 해서 대처할 거야. 그렇다면 이걸 끝까지 보시겠죠. 에코프로도 그런 그 기준에 녹화를 할 수 있어요. 에코프로 또 로보티즈도. 그에 앞서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꾸릴 겁니다. 왜? 방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나 에코프로의 매매에 전체가 다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방안에서 그냥 문자 사인 대로 하고 기존의 포트 비중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전략을 꾸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프로램은 지금 지속 확장입니다. 이게 쇼 커버링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지속 확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텍스 전략 부분도 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PT도 놓고 볼 겁니다. 그리고 텍스 전략 부분은 11만 원이 목표 주가로 설정이 돼요. 11만 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기준에서 그렇게 하고, 장학형뿐만 아니라 세배령도 있죠. 교육 내용에도 있습니다. 그 빠르게 넘기고 텍스 전략 부분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문자 부분이 1월 3일 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갭 상승 15%에 출발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따라붙어요. 따라붙고 1월 5일 날 차익 실현합니다. 37,000원대 들어와서 49,000원에 시가총액 1조 미만인 종목 매매 사인 나가는 게 드물다 그랬죠. 근데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월 6일 날 기준에서 재편입의 기준 49,000원대 5만 원, 그리고 5만 2,700원인가요? 이때만 해도 1조 미만이니까 교육용 2%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1월 6일, 1월 12일, 13일 계속 이제 매수 기준이 나가는 거고, 16일 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고, 그죠? 16일 날은 계속 문자예요, 계속. 그리고 이거 16일 날 이런 거 한번 점검하세요. 그 지워놨었는데 또 들어가 있거든. 이중으로 들어간 거 지금 지워줄 테니까. 그리고 17일 기준, 그리고 18일, 19일, 그리고 20일, 그리고 1월 25일까지는 계속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매매가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 매매 이전에 왜 없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주에 매수하고 차익 실현한 게 문자가 있는데 그거는 왜 안 잘라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잘라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8일, 2월 23일 뭐 이렇게 있는데 2월 달에도 그거 한번 쭉 보셔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의 흐름인데 요거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찌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24일 금요일에도 이제 포출이 됐는데 그때는 고점 대비 밀렸어요. 그래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한 거고, 1월 달 기준, 1월 6일 기준 아까 이제 보신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화면에서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거래량에 대한 그 표시를 좀 잡아드렸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날이 뭐죠? 1월 31일. 그 이후에 차트 보강하세요. 예? 다른 거 쭉 하는 거 알겠는데 인원이 지금 뭐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동영상이 확장돼서 올라갈 게 있나요? 지금 동영상 딱 하나 나가지 않았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개장 초 기준에 그거 이외에 동영상이 없으면 두 분이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이거 말고 방송 화면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날 방송 화면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나요? 1월 27일, 1월 31일 거까지만 있으면은 그럴 것 같은데 왜 24일 거에 방송 화면이 없나? 없나? 화면에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제한적으로 본 기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은 거래가 1입니다. 1이고 이슈가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고서하고 보도자료까지도 같이 뽑아주세요. 뽑아주시고 삼성 전기 쪽으로 기준을 잡을까요? 삼성 전기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설정되어 있는 게 바이오니아가 설정되어 있으려나요? 에코프로 BM 바이오니아에 설정이 되어 있네요. 바이오니아 쪽을 놓고 보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료 다 취합해 달라고 그랬어요. 응?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회원님들 올려놓으신 이제 수익 범위도 보시면 오늘 기준에서 보시면은 2월 27일이죠. 주린열공 선생님, 김종화 선생님, 또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또 케빈 선생님, 케빈 선생님 개장 초부터 해서 그리고 24일 2월 2일 이후에 없나요? 하나 하더라도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집중해서 그 다 마저 만드세요. 어차피 오늘 방송 온 거잖아. 장 끝나고 만들지 말고 만들라고 지금. 연구원들 시켜. 지금 연구원들 이동을 하든 뭐를 하든 연구원분들 같이 그렇게 하고 PD분들 출근하면은 뭐뭐뭐 업무 줄지를 고민을 하시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텍스트 전략 한번 같이 보시죠. 녹화가 지금 1시간 넘어가요. 지금 이걸 다 보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단기 5%로 설정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27일 11시 37분 조금 전에 종목 검색이 잘랐을 때 시간 기준입니다. 대응 전략 그때가 잘랐을 때 기준이에요. 97,300원의 기준이고 23. 어이구 23.48%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1조 8천억이에요. 8,514억 원. 거래량 부분은 뭐 어마어마하죠. 583만 988주. 거래대금은 5,275억 원. 고점은 97,500원의 기준 23.73. 차익 실현 범위는 96,000원 1.5%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94,600원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 고점을 재돌파할 때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고가와 저가 대비 시가 대비 3분의 1 지점이 92,000원입니다. 92,000원도 우린 91,400원까지만 편입하니까 편입 불가. 그리고 고가와 시가의 3분의 1 지점이 2분의 1 지점이 그게 89,300원이에요. 여기는 이제 1조 이상 10% 이상 편입 불가지만 거래대금 1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도 2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그 내용을 같이 또 볼게요. 에코프로 BM 잠시만요. 이 굵게 표시하는 게 어디 있죠?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11시 50분 53분 기준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2위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은 5분봉 기준, 1분봉 기준의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 설정을 해놨죠 아까. 근데 그게 7만 주까지 하향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그 1분봉 기준에서 10만 주까지 설정을 해놨는데 그게 마지막엔 7만 주까지 하향이 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10만 주, 그 다음에 최소 거래량 부분은 일본 기준의 5MA, 20MA 거래량 아니죠. 일본 기준에서도 일단은 300만 주. 오늘 이후에는 이제 이 기준이 바뀌겠습니다만 일단은 300만 주. 캔들의 양봉 확인. 그리고 손절 범위 설정.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거래대금 최상위 개별 매매 가능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쪽의 갭을 가지고 와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일본 기준이죠. 일본 갭의 목표 주가 급증 갭 설정 기준 돌파 갭, 급증 갭, 돌파 갭의 설정으로 잡고요. 돌파 갭 기준 상단 기준 가격이 일단은 아까 97,000원이었나요? 다시 볼게요. 상단 기준이 79,000원. (2월 24일) 얼마? 79,000원. 그리고 하단 기준의 가격은 저 때가 주봉으로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월 12일 종가 수준 5만원 기준 1차 목표 주가는 주가 변동폭에 대한 기준 그렇게 해서 79,000원 나누기 마이너스 5만원 그렇게 되면은 29,000원이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79,000원 대비 29,000원 설정을 하면은 얼마 될까요? 108,000원에서 11만원. 이렇게 해서 잡아드립니다. 저 갭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후장에 이제 에코프로하고 로보티스에 대한 전략 기준을 좀 설정하도록 하고요. 갭에 대한 이런 그 기준 기본 교육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는 차익 실현 나가는 기준을 설정해 드렸으니까 절반은 정리됐다라고 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수급 범위 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졌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부분까지 보실 분들이 아마 제한적이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땡겨서 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2배 속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제가 케빈 선생님께 또 배운 내용인데 회의할 때 이제 속기사분들이 속기해 주시는 것처럼 AI가 그 부분에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내용을 텍스트로도 다 잡아준대요. 그래서 그 텍스트 내용을 우리가 녹화하면서 받아놓고 그거를 올려드리는 것도 그렇게 돼도 시차가 발생이 되죠. 그렇게 돼도 어쨌건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차피 어느 쪽에 계셔도 상관없죠. 근데 안타깝다라고 표현해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장중매매 막 하시고 원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VVIP로 오시면 좋은데 VVIP로 안 오시고 그냥 VIP에서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결과물이 어때요? 윤종두조차도 오늘의 기준에 결과론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우리 기준이라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주가가 빵치고 올라갔어. 그럼 꺾이자마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빨리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스가 개장 초에 종목으로 빵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종목 검색해서. 그 종목 검색해서 그게 튀어나왔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윤정도는 이스페타시스의 전략을 잡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도 놓치고 두산 6%에서 14% 그거 놓치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2% 갭상승 이후에 우리가 실질 잡을 수 있던 게 3%, 4%, 5%, 6%라고 하면 그거 놓치고 나서 9,100원에 따라 붙어버리고 응? 라이브 방송에서는 8,400원 그렇죠? 84,000원 뭐 이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81,000원, 2,000원, 3,000원 다 들어가셨는데 83,500원에 문자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나갑니다라고 했고 응?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분들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외부에서 개별 매매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여력이 돼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너무 오시라는 거예요. 너무 오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시간으로 대처하시는 게 옳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력이 되시는 자금 여력 되시는 분들도 제 생각은 그래. 제 생각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결제를 해서 5달을 뭐 이번에 이벤트에서 6달을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그럴 바에는 이 금액으로 그냥 한 달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한 달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뭐 비중이 5%로 설정해 드렸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에코프로도 아까 맨 처음에 올려드린 퍼센티지가 얼마예요? 그 기준에서부터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뭐 고민하고 여러 가지 편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시고 뭐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기에서는 튀어나와요. 그럼 종목 검색기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윤정두 머리에서 나왔지 뭐 이게 무슨 뭐 하늘에서 떨어져서 나왔나 종목 검색기가? 윤정두가 어디서 사왔어요 종목 검색기를? 아니잖아. 윤정두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에코프로 BM 나오고 2%에 그리고 이 2%일 때 올려드렸지만은 그 에코프로 BM 2%일 때 에코프로가 5%였어요. 그래 아직 에코프로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고 종목 검색기 계속 그 중간중간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10%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실 수 있었겠죠. 어찌됐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갈등을 하는데 25일처럼 대규모 행사가 아니더라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 유료 회원분들만 별도로 모시고 종목 검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 윤정두보다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나오는 윤정두가 설정해 놓은 교육. 자꾸 무슨 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수페타시스나 먼저 번에 금양차익 실현하고 바로 밑에 재편입할 때
금양이 안 떴잖아요. 이수페타시스도 금양을 안 떴죠. 밀려 내려올 때. 수식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오는데 윤정두가 오기를 부린단 말이에요. 결과는 금양이 다시 돌려서 뭐 다시금 큰 수익이 발생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준 잡아놓은 그대로 우리가 하기로 했던 그대로 맨 처음에 설정해놓은 그 전략 그대로 그렇게 대처를 해야죠. 응? 프로그램이 매도인데 때려치고 올린다. 그러면 분명히 프로그램 이외의 기간 쪽도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키움 쪽도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보여지는 것부터 확인하고 대처하자. 응?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수급이 정체 상태에 있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9시 44분인가요? 그때가 딱 84,000원 넘길 때예요. 84,000원 넘길 때 기준에 프로그램이 8만 주가 들어오면서 때려 올렸어요. 거기서 다시 프로그램 8만 주가 쏟아져 나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거기서 계속 프로그램의 매수가 더 확장돼 있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리고 그 8만 주를 한 방에 샀으니까 그럼 그 가격에 맞춰서 대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요. 그 이후의 흐름에 추가적인 매수 강도 들어오고 기술적으로 완벽해지고 그런 기준에서는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그 종목 검색계의 기준도 수식이 굉장히 많죠. 이 중에 이제 네 가지만 3월달에 이제 오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그러고 나서 DB증권이 있어야만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DB증권 HTS, MTS 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DB증권에 이제 이게 등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체험해 보세요 하고 일주일 드리고 일주일 이후에 이제 자산이 옮겨져 있어야 되는데 옮겨져 있지 않고 이걸 그냥 보기만 하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건 내릴 수밖에 없죠.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유료 회원님이시더라도 이거는 동부에서 개발비를 들여서 자기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동부증권이, DB증권이. 윤정두는 수식만 제공을 한 거고. DB증권 입장에서 이걸 유지할 이유가 없죠. 응? 결론적으로 이걸 회사 차원에서도 자체 개발을 하려면 이거는 뭐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세도 받아야 되고 개발비도 그렇고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DB 쪽에 자산을 이동하셔서 그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기준이라면은 그렇다면 수식을 계속 드릴 수 있죠. 근데 그 자산을 이동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개인 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옮기시는 경우에 계좌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수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현재가 창 나오고 뭐 차트도 보실 수 있고 밑에 보면 이렇게 주문창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요 HTS, MTS 하나에서 다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수식을 우리가 주면 2주에서 4주 정도 걸려요. 수정하는 데가. 수정하는데 기술자들이 바꿔주시는데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근데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계속 상향이 돼. 전체 시장이 거래대금 계속 상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겠죠. 이게 지금 계속 그날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론적인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원론적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지금 시간 몇 시예요? 12시가 넘었단 말이야. 12시 넘었으면 이거는 사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전략의 기준이 되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더 이상 매수가 안 됩니다라고 이제 일단 빠진 상태고 전부 다 2차 전지뿐이 안 나와. 우리 수식에서는. 근데 이거를 한시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 BM 하나만 나오는. 응? 에코프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나와요. 우리 수식으로는. 응? 그렇게 해서 아까 올려드릴 때가 에코프로 BM을 올려드릴 때가 그때 3%였나요? 그리고 LNF는 기존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편입한 단가 딱 1%그 정도 눌림폭의 수준에 있고 금요일 날도 똑같았어요. 스몰캡 기준에서는 이렇게 3천억 이상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로보티즈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고점 대비 미끄러졌던가. 그리고 AP 위성도 지금 이제 16%인데 여기서 따라붙을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받은 대로. 일주일 상짜리 종목이 없었다면은 제가 이걸 교육을 했겠죠 지금. 응? 그렇게 해서 이 수식이 바뀔 때마다 DB증권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제게 지금 DB증권 쪽에 아직 등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개발 중이니까 그게 이제 3월 중으로 나올 거고 그때는 이제 뭐 체험권을 3일을 드리든 일주일을 드리든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산을 옮기시기가 힘들다 하시면 그거는 이제 이 수식을 빼면 되는 거고 지금의 기준은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DB증권 개설하실 때 아이디 있잖아요. 그 아이디를 공유가 있어요. 전략관리 공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유하면은 어디더라? 보낸 사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낸 일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를 넣고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디를 넣고. 그래서 수식 하나 보내드리고 또 보내드리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수식을 보내드리면 지금 보내드리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생 쓰실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요 36년 노하우를 지금 그냥 다 나눠드릴게 하고 이걸 한꺼번에 평생 쓰실 수 있게 보내드린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3월달 기다리시면 3월달에는 유료 회원님들도 오픈을 해드릴게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러면 3월달에 일주일 받으셔서 그걸로 매매를 해보시고 뭐 종목을 한번 봐보시고 나랑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자산을 옮겨놓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난 이거 필요 없어 리딩만 받을래 그럼 리딩 받으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옮겨놓으시고 이제 자산 옮겨놓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뭐 중간에 수식을 좀 바꿔야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바뀌는 수식을 여러분들께 공통적으로 한 번에 보내드리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때 돼서는 그 수식은 평생 쓰실 수 있는. 자, 복잡하게 진행을 했는데 어찌됐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는 차익 실험 범위예요. 내일 똑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뭐 금양이 내일 이렇게 움직인다. 뭐 혹은 내일 기준에 바이오니아가 이렇게 움직인다. 혹은 내일 기준에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시가총액이 뭐 큰 차이도 안 나. 7조까지 올라왔어. 얘는 지금 8조 6천억이고. 뭐 얘가 에코프로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도 뭐 하루에 20%씩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이 딱 뜨고 그 거래대금 거래량이 확정이 된다면 오늘의 이 교육이 내일 종목 설정에 또 밑바탕이 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로보티즈는 장중에 상한가가 4850원이었네요. 로보티즈 상한가 찍었을 때 캡처했나요? 캡처하세요.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렸어요? 예.